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서 성공하려면 이제 서울로 가라.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영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뭐 창업을 했거나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어디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강의 같은 거를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서울에 와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가들을 만나라. 그때부터 자수성가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만나줘요? 100명한테 보내면은 10명한테 답이 오고 한두 명 만날까 말까 그런 분들을 맨날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한 DNA 같은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SP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석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4입니다. 근데 저한테 메일 주실 때 5년 전에 무자본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10개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100개가 넘는 가맹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랑 친구가 있었는데 500만 원씩 모아서 28때 모아놓은 500만 원 가지고 친구랑 두 분이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었어서 그 돈도 이제 빌려서 빌려서요? 네. 누구한테 빌리셨어요? 지인한테 빌렸습니다. 갚으셨죠? 네. 1000만 원을 모으셨잖아요. 첫 창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프라인 사업은 무자본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모든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샵앤샵으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냥 단순한 카페는 아니고 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간이었어요. 원래 운영하던 공간은 공유 오피스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커피 기계만 갖다 놓고 커피 판매하고 손님들 대상으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떤 콘텐츠일까요? 지역이 신촌이었어요. 대학생들, 네. 취준생들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관련된 강연이라든지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공한 창업가들 초청해서 강연에 아니면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것들을 네.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분을 알고 있었어서 제안을 드렸어요. 이 공간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운영을 해보겠다. 그 대신 우리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 커피나 뭐 이런 네. 것들을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던 거죠. 그 아시는 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었는데 그때 알게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하 2층이더라고요. 제가 창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하 2층에서 창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오프라인 사업을 전혀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몰라서 가능했다. 사실 1년 반 동안 거의 버티기를 했다. 그때 당시에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던 시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그냥 버티고 A부터 Z까지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이 많이 올라서 중간에 스터디 카페로 아예 리브랜딩을 했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시험 기간에 줄 서는 그런 좀 명소가 됐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거의 2년 안 돼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사실 뭐 좀 건물주분과 트러블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잘 되니까 이제 좀 시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창업하라고 하는데 지하 2층이에요. 네, 그거 하실 거예요? 엄청난 각오를 하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안 한다는 말은 아닌가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처음이 가장 힘들었다. 언제든 망해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처음 창업하신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뭉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공간이라서 여기를 좀 잘 알고 창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전혀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 신촌이라는 공간을 처음 와봤던 것 같아요. 신촌 처음 와서 지하 2층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촌 여기랑 가깝거든요. 여기랑 가깝고 CGV 바로 옆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지하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만 타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군요. 네, 공유주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곳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공간이 되게 소중한 추억 같은 걸로 남아있어요. 1년 반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있었고 시작은 되게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새로운 기회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되게 궁금한데요. 좀 안 좋았지만 정리를 하시고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신촌의 박스케어라는 프로젝트를 네. 제가 총괄 기획자로 맡게 됐어서 그 박스케어가 제가 아는 박스케어인가요? 신촌에 엄청 크게 있는 예, 맞습니다. 그걸 총괄 기획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원래 네. 하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우연치 않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담당 팀장님께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달라. 건대에는 커먼그라운드 같은 게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공간들이 있었고 취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어서 제가 밤새가면서 제안서를 써서 네. 기획서를 이제 전달을 했었었죠. 프로젝트 규모가 얼마 정도였죠? 최소 40억 정도, 그때 당시 대표님 나이가 29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29에 구청에서 4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은 규모의 사업자들은 그런 사업을 따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공간 어썸차들을 운영을 했을 때 되게 다양한 강연이라든지 유명한 CEO들이라든지 국회 정치인들 불러서 청년 간담회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다가도 컨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지하에 있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구청에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연계해서 기획이나 우리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주겠다.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을 좀 보고 담당 팀장님께서 공간 사업자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다. 알게 모르게 구청에도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박스케어는 서대문 구청에서 40억 이상 예산 들여서 만든 공간이고 이대역이랑 연세대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이대 앞에 원래 노점 상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위에 일부 공간에 청년 창업자들을 키우자 약간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총괄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어떤 점들을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경험치가 많이 부족했었다 보니까 네. 그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상인들이 100%다 동의하지 않던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나 원래 그냥 노점 하던 거 계속 할래. 네. 이 안에서도 영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더 만들자 약간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네. 공간이 이미 다 약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제가 착수를 하게 됐어요. 중간에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이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네. 마케팅해서 띄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거의 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을지 아직 다들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상인 장이셨어요. 옛날에 지금 뭐해?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88 쌈닭인데 하기 전에 이제 이름이 없었지. 최성민 대표가 저 88 쌈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네요. 근데 이름은 좀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88 쌈닭이라니까 내가 싸움꾼인 줄 알고 있어. 이게 왜 주신 왜 주신 거예요? 맛있어요. 막 퍼주는데 이름대로 막 퍼줘. 대표님 덕분에 갑자기 이게 떡고기도 먹게 됐어요.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진짜 많이 다퉜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 하면서 네. 외식업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홍석천 씨도 여기 와서 한번 네. 조언해 주시고 이현복 셰프님도 한번 오셔서 조리나 이런 거 간단하게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리고 마케팅 뭐 크게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이 프로젝트 하면서 다 좀 친해져서 관련된 분야 여쭤보기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네. 성공 스토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전공이- 아닙니다. 네.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혀 생뚱맞네요. 네. 네. 고향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럼 서울은 어떻게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군대 전역하고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서 성공하려면 이제 서울로 가라 해서 서울에서 무작정 정말 부잡해요.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정말 계획 없이 서울에 올라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아직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영이나 이런 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뭐 창업을 했거나 그런 경험도 없었고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네. 어디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강의 같은 거를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군대에서도 책을 엄청 많이 읽었었거든요. 서울에 와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가들을 만나라. 그때부터 자수성가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만나줘요? 사실 100명한테 보내면은 한 10명한테 답이 오고 한두 명 만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인터뷰할 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분들 중에 진짜 멘토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주변에 아는 대표님들이나 지인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인맥이 많았던 게 아니라 꽤 아름아름하면서 조금씩 넓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맨날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한 DNA 같은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음식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사업을 전혀 뭐 모르셨던 분인데 이야기 듣고 이렇게 배우신 거네요. 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방법 찾고 해결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다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케어 하면서 노점 상인분들이랑 구청이랑 갈등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노점 상인 뭐 이런 아까 인사 나눴던 분들이랑도 진짜 술도 마시면서 네. 설득하고 네.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20대 후반에 그분들이랑 상대하기가 노점분들이 또 세시잖아요. 너무 세시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것까지도 네. 사실 제안을 받았었는데 운영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 잘 말씀드리고 좀 몸이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맡고 있는 프로젝트까지는 좀 잘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네. 끝까지 계속 찾아가서 메뉴라든지 네이밍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같이 결정하고 이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대학교 상권이다 보니까 이대 특성상 좀 소문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그래도 꽤 인기 있는 노점상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도입이 돼서 기존에 이제 노점 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하셨을 거니까 장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셨나요? 먹고 살 수 있는 네. 걸 찾아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그쪽 상권에서 계속 컨설팅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근처에서 조그만하게 와플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친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동업 형태로 와플집을 직접 네. 창업하신 거네요? 네. 저도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한 3평 정도 되는, 2-3평 정도 되는 조금 떨어져 있는 매장을 차리게 됐거든요. 네. 굉장히 맛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소문을 낼까. 외식업의 기본은 재구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 한 분 오시는 손님들에게 최대한 잘 하자, 친절하게 하자 했는데 대학교 특성상 소문이 좀 굉장히 빠르게 잘 났던 것 같아요. 친절하게 잘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제 말해 주시기를 여기 와플 먹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500원, 2,500원 하는 와플 판매했었는데 많이 팔 때는 하루에 주문 건수가 500건 정도 됐었으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사가시고 그러셨죠. 돈을 빨리 회수를 하셨겠네요? 이제 자본금이 그때 당시 거의 없었는데 네. 그때 외식업의 매력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 7, 80평 되는 스터디 카페 했을 때는 매출을 많이 내도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그렇게 테이크아웃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고정비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도는 걸 보고 외식업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네.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죠? 3,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3평짜리인데요? 네. 근데 아까 중간에 그 맛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와플 안 해보셨잖아요. 네. 맛있는 프랜차이즈처럼 하는 브랜드를 이제 컨택을 해서 그 브랜드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가맹점을 내신 거군요. 네, 저희는 모든 시스템이 잘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운영이나 뭐 이런 서비스에 자신이 있는데 메뉴 개발이나 이런 거에 자신이 없다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내가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이 잘 나오면 그때는 이제 내가 또 해보고 싶은 걸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카페코지라는 프랜차이즈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한테 문의가 오면서 좀 프랜차이즈 확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야, 남들 그 다 망하는 시절에 커피숍을 그렇게 확장을 하셨... 네, 문의가 한 달에 뭐 7, 80건? 많게는 100건 이상씩 가맹 문의가요? 네,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잘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영 매장들을 더 확장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좀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들 좀 많이 네. 만들어서 시도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어쨌든 박스케어에서 힘들었지만 예.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겠네요. 수익적으로 뭔가를 얻었다기보다 네. 거기에서 경험과 사람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노하우들이 쌓여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을 더 높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촌 연남동 이쪽에 대표님 가게가 많잖아요. 연남동의 왕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서 네.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10개 넘는 브랜드에 네. 1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